어린 아이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어른들은 아이들을 떼놓고 가려고 하거나 동물들도 장례식 치를까요? 아주 어린 아이가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린 아이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어른들은 아이들을 떼놓고 가려고 하거나 아이들을 다른 공간에 이렇게 좀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작은 그림책이에요. 사랑하는 할머니. 이 그림책은 딕 브루너라는 작가가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림도 선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우리는 이 책에서 누군가를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만의 사유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숨을 쉬지 않는다고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도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관 속에 있는 할머니 모습도 그림책에 등장시켜요. 여러분 이런 그림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그러면 아니 뭐야 이렇게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 그림을 선물로 주다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이 그림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관점으로 그림책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관뚜껑을 닫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 장면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묘비 세우는 것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미피인데 꽃을 들고 할머니한테 찾아가요. 여러분, 왜 미피는 꽃을 들고 할머니에게 찾아갔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할머니, 이렇게 혼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미피는 왜 꽃을 들고 갔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 그를 알았을 때, 그를 몰랐을 때, 우리가 애도하는 방식은 다르죠? 장례 치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를 알았을 때 그에게 들려줄 시, 그에게 들려줄 이야기, 그의 무덤 앞에 놓을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그림책은 저에게 그러면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이 장례도 의미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들 중에 식물과 동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물하고 같이 반려자가 돼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 말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동물들의 죽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장례식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펼쳐볼게요. 네,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장례식 치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중한 사람과 이별은 항상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돌고래도 갑자기 찾아오는데 돌고래 자기 친구들이 죽으려고 하면 돌고래들이 그 죽어가는 친구들을 온 힘을 다해서 물 밖으로 밀어 올려요. 여러분, 돌고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고 계셨나요? 동물들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면 친구가 깊은 물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동행해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죠. 네. 우리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리거나 또는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까마귀들은 어떨까요? 한 곳에 다 모여들어요. 누군가 자기의 친구들이 죽을 때 이렇게 모여들죠.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아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게 그들만의 장례 의식이에요. 늑대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늑대 그러면 굉장히 늑대의 울음을 무섭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떠난 친구가 그리워서 울부짖는 거거든요. 그들의 슬픔이에요. 네. 요즘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그렇게 소리내서 울부짖고 우는 장면들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영화에서나 어디에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 이 늑대가 누군가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구나, 보내고 있구나, 사별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코끼리는 기다란 코로 죽어가는 친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정말 감동이죠? 그리고 떠나간 친구의 무덤은 그들만이 아는 곳에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동물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죠. 고릴라는 밤새도록 친구의 마지막을 함께 해요. 그리고 차례차례 다가가서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인사를 나누죠. 거의 우리 사람들이랑 똑같죠?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의식을 치르죠?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한 기억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 보면 우리의 전통 장례인데 이제 상여라고 하죠. 상여. 우리에게는 없어진 풍습인데 이러한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맑은 날 김용택 시인이 글을 썼고 다른 그림 작가 그림을 그린 맑은 날이라는 그림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별 후에도 또 새로운 삶으로 들어와 새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장례식과 새 삶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애벌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지닌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의 육체로서의 나가 아닌 영혼으로서의 나, 죽으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삶은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 가끔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죽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러한 질문들 품으면서 오늘 10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